안녕하세요. 저는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23학번 송민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온 22학번 두영주.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23학번 조예지.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20학번 김의정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누구보다 꿈이 명확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저의 관심 전공과 연관지어서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교내외 활동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모든 수업에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 생활로 저의 생활기록부를 탄탄하게 채웠습니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관심 전공에 대한 애정이 돋보였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었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제 생기부가 좀 약하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내신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교과 전형을 그때부터 고려해봤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교내 논술 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학업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신을 챙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학년 학기 초에 중간고사 등수를 확인하고 저는 정시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거의 굳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탐구 및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방송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로 생활기록부를 채웠습니다. 저는 학생회장단과 더불어 3년간 리더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내 행사나 대회에서 사회를 맡는 등 대표자의 자리를 자주 맡았었습니다. 리더 활동이 학종에서 뻔한 활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제 진로 희망을 살려서 동아리로는 방송부를 했었는데요. 학내 아나운서로서 시청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방송 송출이나 올바른 발음 등도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꿈을 키우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학종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의 감춰둔 역량을 펼치고 또 평소에 탐구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심화적으로 탐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저는 인문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주제 발표회나 과학 에세이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보통 학종을 준비한다고 하면 자신의 관련 계열에서만 활동들을 채우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숭실대학교를 포함한 요즘의 학교들은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종에서 내신이 많이 중요한가요?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하였지만 늘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1학년 때는 국어 공부 방법을 몰라 정말 낮은 성적대에서 헤매었지만 점차 국어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나만의 공부법을 찾으면서 고3 때는 모든 국어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공부법을 찾았던 과정과 그 결과를 국어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세트 참작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잘하지 못했던 과목에서 나만의 공부법으로 성장을 해낸 스토리는 제가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또한 이는 제가 면접을 봤던 모든 대학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낮은 성적이라 불안하다면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성장을 이루어내세요. 그렇다면 분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내신이 2점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친구들이 이기기 위해서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하는 등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4주 전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주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꼭 100%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꼼꼼히 필기를 해주고 한 4-5번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에는 많게는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줬었고 학기 중에서도 최소 6시간 정도는 꼭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꼭 낮잠을 자주 왔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도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최저는 따로 공부해 주었나요? 저는 3학년 1학기까지는 따로 공부해주진 않았고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줬어요. 하지만 내신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다 수능 위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만 열심히 준비해도 수능 공부가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과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시작한 후에는 기존의 내신 성적대인 3점대 초중반을 유지할 정도로만 내신을 챙겼습니다. 대신에 수능 공부 시간과 논술 공부 시간의 비율을 8대2 정도로 맞추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고 하루에 1-2시간씩은 무조건 논술 준비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논술 시험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으로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신 가장 자신이 없었던 과목인 수학의 공부 비중을 낮추어서 다른 과목의 공부 비중을 높이거나 논술 준비를 하는 등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논술은 학원을 다니는 편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학원을 다녔는데요. 한 번 수업을 들으면 다음 수업 때까지 푼 문제에 대해 탐색받은 점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또 그 글을 학원에서 제공해준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하여서 부족한 점을 정리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범 답안을 필사를 한번 하여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정확하게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술학원에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 준비하려고 했어요. 스터디 카페 정기권을 끊어 공부를 하였고 EBS 무료 강의를 즐겨 들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교재값을 아끼는 등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을 마치고 정시를 결정하면서 비교적 빨리 정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고 학습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연했는데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최근 5년간의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들은 한 7회독 이상은 해본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봤다는 점에서는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만 수학이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념을 빠르게 한번 익히고 그 개념을 최대한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응용해볼 수 있도록 사설 학원의 문제들이나 시중의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수능 날이 다가올수록 수능 시간에 몸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했는데요.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6시 30분에 기상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해당 시간에 맞추어 그 과목의 모의고사들을 풀어봤습니다. 세특을 채우는 꿀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와 과목을 넘나드는 탐구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에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강연에서 윤동주의 시가 외국어로 해석될 때 중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에 고3 문학 시간에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시들을 번역기로 돌려보면서 이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활과 윤리 시간에 올바른 언론인과 번역가의 직업적 소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었어요. 즉 이는 제가 고2 때 얻었던 호기심을 바탕으로 고3 때 심화 탐구를 진행하였고 다른 과목과 연관지어 이해하며 제가 나가고 싶은 분야의 직업적 소명을 깨달았던 사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와 과목을 넘나들며 탐구했던 경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자기가 직접 실용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대입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2024년에는 그동안의 자소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 면접 과정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큰 파일에 저의 면접 예상 질문과 그동안의 탐구 자료들을 정리하며 꼼꼼하게 면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분석하며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면접 예상 질문지를 만들었었는데요. 생활기록부 한 문장당 1개 이상의 질문을 만드는 식으로 꼼꼼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예상 질문지를 익히는 것보다 면접장에서 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떨어서 동문서답을 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고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면접 예상 질문지 가장 첫 상단에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솔직하고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하자는 글귀로 면접 전에 이 글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나의 고등학교 3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3년간의 나 자신을 믿는다면 분명 면접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별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에 비해서 수학과학 등급이 1, 2등급으로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수학과학 가중치를 되게 높게 보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했던 전형이라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문계열이나 경상계열에서는 국어나 영어의 가중치를 더 많이 보겠죠. 여러분들도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자신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고 숭실대학교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이 20%나 들어가기 때문에 A, B, C 등급으로 나온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도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이 수능 최저 등급이 높을수록 이를 맞출 수 있는 지원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높은 최저 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다면 수능 공부 시간에 좀 더 비중을 들여서 논술 전형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수능에는 선택 과목이 존재했는데요. 저는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성적을 말하자면 국수 영탐 순으로 1, 5, 2, 2, 2가 나왔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명확히 대학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과 문형이 다르게 존재하는데요. 논술 전형은 글쓰기 실력으로 당락이 거의 결정되는 만큼 이러한 특징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학교의 5개년치 논술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함께 제공되는 모범 답안을 분석을 하여서 그러한 특징들을 공부하면 좋겠죠. 숭실대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은 숭실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문형은 없지만 얼마나 조리 있게 글을 쓰고 논제에 충실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제가 숭실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쓰되 문장 하나하나의 유기성이 드러나고 논제에 대한 답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정시 전형의 꿀팁이라면 저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정시 준비를 하다 보면 입시 체제나 최근 출제 경향 등의 공부 외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정말 잘 알려주거든요. 그 외에도 각종 모의고사나 암기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문제 풀이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른데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고르신다면 학습 효율도 올라가고 수업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공부하다 지칠 때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저는 정시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노래를 들으면서 수능 끝난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버킷리스트를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수능 끝난 이후의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곧 원서 놓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숭실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희의 입시 썰과 꿀팁 들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 미소는 내년에 숭실대학교에 들어오실 후배분들을 항상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